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ID와 이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시아 주요 증시가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홍콩 항생지수를 비롯해서 중국 그 상해종합지수까지 굉장히 아시아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정부는 물론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사태 그 발령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중국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교육 규제도 그렇고요. 갑자기 대두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좀 빠져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 상당히 좀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그냥 길게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뭐 반등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그 낙폭이 좀 그 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종가라고 1.35%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엔 굉장히 좀 변동폭이 컸습니다. 현재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코로나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올림픽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일본의 뭐 내수가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들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부스터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유독 그 올해는 특히 이 여름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도 국내 기준으로 뭐 1,800명이 넘었었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이대로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접종이 뭐 꽤 많이 한 30%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전국민 접종이 다 끝날 때까지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승인이 안 난다면 그게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근시일 내에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그 EID 같은 경우에는 또 물량들이 나올 게 있지 않습니까? 이화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될 것이냐, 좀 이런 좀 걱정을 하게 돼요. 아울러서 차트도 좀 망가졌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그 기사들, 이슈들에 주가가 기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슈화가 돼도 과연 그게 주가가 반등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좀 조금은 사실은 보여 계신 분들한테는 그때그때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와줘야만 EMA든 WHO든 승인이 났을 때에 강하게 좀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이런 그 현재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데 주말에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오늘 금요일날 한 2시 50분 정도경에 중국 켄시노 백신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혼용 접종 임상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고, 이제 30일 금요일에 다시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이제 11시 반쯤 나온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스푸트니크 V와 백신의 해외 교차 접종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영국에서 이 백신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좋았겠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차 접종 임상이 시작됐고, 이게 현재 이제 그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임상은 보니까 아마도 러시아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러시아에 대한 내용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어쨌든 30일 11시경에 좀 나왔고요. 여기에 과연 다음 주에 뭐 이 이슈로 좀 반영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란 좀 생각이 돼요. 그나마 이슈가 될 만한 좀 하나의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시장은 아시아 시장의 어떤 밀림과 함께 코스닥도 코스피도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게 62평선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강하게 올해 2021년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두 차례 정도가 60평선 밑으로 밀렸었습니다. 그죠? 사실상 종가 기준으로는 이때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이때는 한번 완전히 투심이 악화되면서
굉장히 좀 흐름을 어렵게 가져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인데 쌍바닥 찍고 올라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봉으로 그냥 내리 눌려버렸습니다. 1%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눌려버렸고,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그 1.24% 하락을 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적지가 않았어요. 합이 1조 한 3천억 가까이 그 매도를 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긍정적인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120평선까지도 한번 눌러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계좌에 이제 잔고 보시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뭐 그 수익률이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종목들이 어쨌든 장중에 플러스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간색을 좀 찍어야 되는데 상승이 거의 없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지수와 함께 살펴보면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대응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이나 캐시가 있는 분들은 눌려서 아래에서 이렇게 아랫꼬리 달면서 뭔가 상승의 추세로 돌려 세우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라든지 보시면 캔들 자체도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아랫꼬리 달면서 여기서 뭐 도지로 반등을 좀 했고요. 여긴 지금 사실 보면 그냥 종가가 뭉툭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한번 쫙 밀어버리고 예를 들면 120평선 터치하고 올라온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런 캔들이 좀 나와줬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보고 대형주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계속 밀려버리고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시장이 열릴 때에 흐름이 나쁘다면 아직은 새로 진입할 시점은 어떤 종목이든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가더라도 이내 손절해버리고 그냥 손실을 확정해버리는 것보다는 들고 있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연동돼서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더 심해진다면 반대급부로 이아이드나 이트론 같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다 어쨌든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호재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닥도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교환 보시면 이렇게 합쳐서 한 2,500억 가까이 순매도를 쳐줬고 음봉으로 그냥 내리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지면서 코스닥은 특히 이 이평선 간의 어떤 그 괴리율이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어쨌든 이 이평선 간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코스닥도 코스피도 쉽게 그냥 진입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찍어주고 반등하는 느낌이 이런 캔들이 나온다거나, 소위 말하는 뭐 망치형이라고 하죠, 나온다거나, 아니면 보여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내에 손절보다는 확실하게 좀 지지라인을 잡고 어쨌든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조금은 어떤 판단을 좀 미루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EID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흐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물론 많이 죽어서 사실상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하단을 높여주면서 계속적으로 한 630원 정도 라인을 터치했던 이런 흐름은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좋은 그 후재가 나왔다면 강하게 좀 드라이브 걸면 상승할 수 있었는데 완전 눌러버렸습니다. 눌러버렸고 결국에는 이제 62평선을 터치를 했는데, 그동안의 흐름들을 본다면요, 62평선을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았어요. 몇 개월간. 여기가 정말 마지노선이다. 만약 깨면 아예 확 눌러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깨버린 다음에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최소한 한 560원, 80원 이 22평선까지라도 한번 반등 나와주고 여기 돌파해주냐 마냐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그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매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저는 살피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는 뭐 외국인이 조금 순매도보다는 순매수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완전히 밀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뭐 뭐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접종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린다면 결국에는 승인이 돼야만 반짝 상승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다른 이슈가 과연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민감도가 그만큼 있어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 빨리 좀 돌려세우면서 이 라인에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일주일 내내 그냥 밀려버리면서 흐름이 나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쉽진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8월달에 또 이화전기 물량들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8월 6일인가요? 아마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연동해요. 지금 이 750원 정도 라인에서 사실은 뭐 마지노로 한번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역배열 상태에 가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과연 이제 돌려 세울 수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어쨌든 물량들이 있을 텐데, 그죠? 여기서만 봐도 물량들이 꽤 있을 텐데, 여기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뭐 매동도 아니고, 어떤 뭐 큰 손들의 뭐 진입도 아니고, 어쨌든 미디어를 통한 그 긍정적인 호재의 노출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나와주느냐. EID가 됐건 어쨌든 뭐 이트론이 됐건,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기사가 지금 그렇게 크게 민감도 있게 나오지는 않지만, 반응이 안 나오지만, 그때그때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떤 시계름을 가져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얘나 아니면 EID나 갑작스럽게 좀 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사에 좋은 기사 나와주면서 21평선 돌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트론도 한 요정도 금액까지, 그러니까 750원 이상까지 돌려세우는 좀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렇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물량을 좀 소화할 만한 어떤 호재와 함께 강하게 좀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이런 식의 굉장히 완전히 눌러버리고 거의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거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흐름을 가져갔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자리들에서 물론 뭐 그때 하고는 이 재료의 크기나 여러가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깨졌지만 고점은 올라간 상태예요. 사실은 완전히 그냥 음봉으로 밀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포기하기 좀 이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올림픽도 보고 짬짬이 좀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주가가 워낙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참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락은 아니죠. 분명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이번 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주 안 좋았던 시장 다음 주 좀 반등 어느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반등과 함께 좀 무더위 속에서 좀 지친, 스트레스 받으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주식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